됐죠?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제척기간의 대상으로 삼게 하고, 게다가 우리 판례는 그러면 이 제척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 즉 재판 외 청구만 해도 그래도 이 타이머는 그러면 일단 막은 겁니까? 아니면 이 기간 내에 꼭 재판상 청구만 해야 되나요? 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민법정칙 맨 마지막 부분에 소멸시와 제척기간 부분을 공부를 했었고, 특히 제척기간 공부를 하면서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 청구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재판상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권리 준수와 관련해서 우리 결론은 어떻게 내렸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했었죠? 원칙적으로는 우리 판례는 재판 외 청구로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저 타이머는 막을 수 있다라고 했었다.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점유 보호 청구권만큼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 즉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분류를 했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판 외 청구로도 가능하지만 자, 예외적으로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자, 첫 번째 채권자 취소 소송, 자, 그 다음에 점유 보호 청구권, 정해져 있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구해야 된다라는 규정 이외에 상속 회복 청구권과 관련돼서도 이 기간 내에 우리 판례는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권리를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기왕 나왔으니까. 아셨죠? 자, 말이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등이다. 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원래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질서의 조속 확정을 위해 그냥 박스 안에 집어넣고 일정 타이머 걸어두고 시간 지나면 그냥 폭파시키기로 했었다. 됐죠? 자, 그래서 A가 결국 B한테 언제나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니까 되돌려줘 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이 뭔지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상속회복 청구권 자체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은 아닙니다. 청구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으로 건너갑니다. 권리,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부분입니다. 자, 인격권은 지배권의 일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격권은 지배권의 일종이다. 지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권리자가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물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 이외에 지식재산권 내지 지적재산권 역시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무형의 자산이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인격권, 자신의 인격을 어떤 형태로서 누릴지 여부와 관련된 권리도 그 자신만이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지배권의 일종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물권을 생각해보자.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진 않은 상태인데 곧 가져가려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경우에는 가져가지 마, 손대지 마 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아직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전적 상태에서 예방적 수단으로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인격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이 인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권의 가장 대표적인 초상권이라든가 명예를 침해하는 어떠한 언론 보도나 책 같은 것이 있을 때 출간되기 전에 출판금지 가처분 같은 것을 법원 가가지고 신청하는 건 뉴스에서 많이 봤더라.
자, 그러한 금지 가처분들의 경우에는 사전적 예방적 수단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경우에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 허용된다,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 2번 유치권과 저당권은 물권이다. 이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유치권, 저당권, 물권 맞지요? 그 중에서도 담보 물권 중에 하나들이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이 두 개는 반드시 소제기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맞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소송 형태의 소로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도, 즉 재판 외 행사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해제권 때문에 틀려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항변권이란 청구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더라. 거기에 대해 항변을 해서 청구권자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자,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항변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싸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권리 행사를 저지시키는 권리예요. 아셨죠? 소멸이 아니라 저지입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일신전소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종류로서 배웠었다. 자, 일신전소권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눠지더라. 자, 그러면서 일신전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만 뭐 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누구만 보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귀속상 일신전소권, 누구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행사상 일신전소권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신전소권 종류 안에도 역시 귀속상 일신전소권, 그 다음에 행사상 일신전소권 둘로 나눠졌었다. 그런데 자, 귀속상 일신전소권과 그 다음에 행사상 일신전소권은 대개의 경우에는 일치됩니다. 아셨죠? 어떤 권리가 있을 때 어떤 권리가 귀속상 일신전소권이라면 대개의 경우에는 행사상 일신전소권이기도 하더라.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일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행사상 일신전소권, 그 다음에 귀속상 일신전소권이라고 했을 때, 예컨대 부양청구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나를 부양해달라, 한마디로 먹을 거 줘 라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 애가 가질 수 있습니까? 애가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양청구권이죠. 그런데 얘가요,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하던갑다.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하면 또 혼날 것 같아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 내가 너한테 꿨으니까 너 채권자지. 응. 그러니까 민법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거 있대. 채권자 대위권 배웠죠? 그러니 네가 우리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이번 달 월급 대신 달라고 청구해봐봐. 난리 나겠죠? 즉 부양청구권의 경우에는 귀속상 일신전소권이기도 하자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도 없는 행사상 일신전소권이라고 통상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자 5번의 경우에는 언제나 거기에 해당된다. 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지문인데 요새 이런 거 틀리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틀리다.